미국의 인플레 지표 중 하나인 2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우리의 기대치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이고 그리고 애리조나에서도 재외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소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의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트럭과 버스 등 대형 차량의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인데 실효성을 두고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임명된 지 25일 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종섭 대사 측은 앞으로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재린의 더 인터뷰에서는 미국 생활에 완벽 적응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와 야구 이야기부터 결혼 계획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 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한 물가 통계가 지난달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시장에서는 곧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가 지난달에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월 PCE가 1월과 같이 2.5%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계절 영향 등을 받는 식품과 에너지를 빼고 계산한 근원 PCE는 2.8%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2.9%에서 0.1%포인트 떨어진 수치고 전문가들 예상치와 일치합니다. 미국은 물가 통계가 두 가지로 발표되는데 중앙은행 연준은 일반 소비자 물가 통계보다 PCE를 더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PCE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상품과 서비스를 살 때 내는 가격을 기준으로 통계를 잡아서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은 기대에 맞는 통계를 보게 돼서 기쁘다고 반겼습니다. But it's not as low as most of the good readings we got in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but it's definitely more along the lines of what we want to see. 다만 물가가 목표치인 2%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금리를 내릴 거란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With the economy, growth is strong right now. The labor market is strong right now, and inflation has been coming down. We can and we will be careful about this decision because we can be. 시장에서는 6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확률을 63%, 7월에 내릴 확률은 78%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오늘부터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이고 그리고 애리조나에서도 재외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소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전 세계 공관에서 일제히 막을 올린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
오늘부터는 각 지역 추가 투표소가 문을 열면서 미주 지역에서만 37개 투표소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이고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 3곳의 추가 투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 마련된 추가 투표소에는 오전부터 투표에 참여하려는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 제 한 표가 상당히 소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르시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전에만 약 200여 명의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네, 좀 나라가 더 안정적으로 잘 이렇게 꾸려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소중한 한 표를 이제 행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국내 상황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오렌지 카운티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는 모두 544명. 샌디에이고와 애리조나는 각각 116명과 58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모두 1,132명이 투표를 마치면서 투표율은 약 17%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오렌지 카운티 제외투표소는 오늘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운영을 하고요. 시간은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하니까 제외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꼭 잊지 말고 일요일까지 오셔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추가 투표소는 오는 일요일까지, LA 총영사관 등 제외 공간에 마련된 투표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운영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의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환경보호청 EPA는 오늘 상용차의 배출가스 허용치를 오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화물 트럭과 택배 트럭, 스쿨버스 등이 대상입니다. 새 규정으로 향후 30년간 최대 10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는 미국 운송 분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25%를 차지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의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반발해온 트럭 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라며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학교의 결석률이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는 41개 주에서 취합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립학교 학생 26%는 만성적 결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4명 중 1명꼴로 팬데믹 이전보다 11%포인트나 불어난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상습 결석은 어떤 이유로든 전체 학기의 10% 이상, 즉 18일을 넘게 결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석률은 학군이나 소득과는 관계없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추세는 학교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재택근무를 하는 부모가 늘면서 자녀도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늘어난 것도 연관이 있다고 교육당국은 밝혔습니다. 교육업계는 이런 상황을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데려오기 위해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봄 폭풍이 남가주 지역을 강타하면서 일요일인 31일 부활절까지 폭우가 내릴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 가벼운 비를 시작으로 30일 오전부터 LA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인랜드 임파이어까지 남가주 전 지역에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강수량은 최대 2.5인치이며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거나 우박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에는 최저기온이 50도대 초반까지 떨어져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에 강도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발표한 올해 강도 사건은
총 1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강력범죄는 6.5% 감소했지만 강도 사건만 늘어난 겁니다. LA 지역 전반적으로도 강도 범죄는 늘었는데 올해만 총 1,4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도미닉 최 LA 경찰국장은 특히 총기가 연루된 강도 사건이 적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업소 강도 예방을 위해 계산대에는 현금을 적게 보관하고 수상한 것을 목격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길거리 강도 예방을 위해서 항상 주변을 살피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다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한국 영화, K-무비의 인기는 K-드라마나 K-팝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얼마 전까지 극장에서만 볼 수 있던 최신작부터 화제를 몰고 온 작품들까지 저희 SBS가 특선 영화를 엄선해 안방극장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킨 최고의 화제작 서울의 봄이 시청자분들을 찾아갑니다. 전영훈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체제를 지키려는 군인들과 체제를 뒤엎으려는 군인들. 1979년 12월 12일 시시각각 급변하는 긴박한 쿠데타의 밤을 그려낸 영화 서울의 봄. 지난해 개봉해 올해까지 누적 관객 수 1,300만을 돌파한 한국판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얼마 전까지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화 서울의 봄이 이번 주말 미주 SBS 채널을 통해 안방극장에 선보입니다. 디렉TV 채널 2080 SBS HD 채널에서는 내일 오후 5시 반, 지상파 18.2번 SBS 스타 채널에서는 오는 일요일 밤 11시 처음 방영됩니다. SBS 인터내셔널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다양한 한국 영화들을 미주 시청자들에게 지속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기말 재난 영화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한류 스타 이병헌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최민식 주연의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등 최신작들을 엄선해 방영해 왔습니다. 다음 달에는 조진웅과 이성민 주연의 영화 대회비가, 5월에는 황정민과 현빈 주연의 영화 교섭이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 SBS 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최신 화제작들을 위성과 지상파 그리고 케이블 전 채널에서 방송해 안방극장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호주 대사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종섭 대사 측은 앞으로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하영 기자입니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어제 오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호주 대사에 임명된 지 25일 만, 공무를 이유로 일시 귀국한 지 8일 만입니다. 외교부는 이전 대사의 사의 표명 뒤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의가 수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 대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강력 요청했다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보고하고 재가를 거쳤다는 설명입니다. 이전 대사는 호주 대사에 임명된 직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가 출국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지난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조사를 받고 이튿날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하면서 지난 10일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금 해제에 반대했다고 밝히며 도피 논란이 불거지자 공관장 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이전 대사는 그 사이 공수처에 3차례 의견서를 내고 빠른 소환 조사를 촉구했으나 공수처는 당분간 소환 조사가 어렵다고 선을 그어 총선 전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본인의 거취가 여권의 총선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급조 의혹을 받은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뒤 거취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대사는 앞으로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공관장이 한 달도 안 돼 물러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주한 호주 대사관은 차기 대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고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한국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부 점검 결과 사전투표소 26곳에서 의심 장비가 발견되면서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멀티탭과 전자장치를 들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대강당 앞을 살피더니 벽에 무언가를 설치합니다. 투표소 출입문을 비추는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카메라에는 통신장비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양산에 이어 인천 사전투표소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제 유튜버 40대 남성 A씨를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인천의 사전투표소 9곳과 경남 양산의 6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콜센터를 이용해서 그 멀티탭과 위장 카메라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설치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카메라 수십 개를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점검 결과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전국 26곳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사전투표소를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선관위의 방해를 뚫고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수많은 연구와 훈련 끝에 드디어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역시 A씨의 소행인 걸로 보고 통신비밀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전국의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야권의 부동산과 정관예우 의혹을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사퇴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 눈치만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과 경기도지자체 10곳을 돌며 수도권 험지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평택 을을 빼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던 지역들입니다. 한 위원장은 첫 유세지 서울 영등포에서부터 야권 비판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 남편이 다단계 업체 변호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직격했습니다. 22억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1번 비례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 그거 다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군 복무 중이던 20대 아들에게 다세대 주택을 증여한 민주당 공영훈 후보. 20대 딸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산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거명하며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사퇴에 대해선 국민의 눈치를 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하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면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치만 보는 곳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당 자체의 여론조사 결과 기존 경합 또는 우세 지역이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이라 전한 가운데 한 위원장은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주말인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지역구인 인천 계양 등 수도권 접전지 유세를 이어갑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법원을 오가는 차 안에서 유튜브를 통해 유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거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큰일 날 이야기라며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박창근 기자입니다. 재판 일정으로 오전 현장 유세에 나서지 못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법원에 가는 차 안에서 SNS로 민주당 후보를 지원 사격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당의 압승 관측에 대해서 거듭 경계했습니다. 과반수를 넘어서 압도적 다수 이런 얘기들 하고 있던데
정말 큰일 날 얘기고요. 재판을 연기해달란 신청이 연거푸 거부된 이 위원장은 화살을 검찰로 돌렸습니다.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재판을 마친 뒤엔 자신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찾아 표심 잡기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유세를 지휘하면서도 이틀 연속 지역구를 챙기며 원희룡 후보와의 이른바 명룡대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재판을 받는 동안 이해찬,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경기도와 전북, 대전을 돌며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그만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경고장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한 단어로 심판이다. 재판부가 이 위원장 측이 요청한 선거운동 기간 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위원장은 다음 달 2일과 선거일 하루 전인 9일에도 대장동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베스트입니다. 반려동물의 시간은 사람보다 빠르게 흘러가죠. 그런데 죽은 반려고양이를 도저히 잊지 못해 복제기술의 도움으로 다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뽀송뽀송 참 귀엽죠. 캐나다 여성이 기르는 2마리의 아기 고양이는 조금 특별합니다. 원래 여성이 정성껏 기르던 고양이가 따로 있었다는데요. 5살에 세상을 떠나자 상실감을 견딜 수 없었던 여성은 미국의 생명공학 업체를 수배해 복제를 의뢰했고 죽은 고양이의 체세포로 이 2마리의 아기 고양이를 얻었다고 하네요. 우리 돈으로 6,700만 원도 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지만 여성은 그저 사랑하는 고양이를 다시 만나게 돼 행복하다고 밝혔는데요. 반려동물을 잃고 지독한 우울감에 빠지는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것보단 이런 선택이 나은 걸까요?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동물 복제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고갈 이후의 대안으로 관광자원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본 만화 드래곤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짓는 계획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테마파크는 수도 리야드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키디아 지역에 5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요. 내부의 드래곤볼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칠룡을 형상화한 70m 높이의 롤러코스터를 비롯해 최소 30개의 놀이기구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키디아를 초대형 관광 휴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하지만 일부 드래곤볼 팬들은 사우디가 여성과 성소수자 등의 인권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들어 이곳에 세계 최초로 드래곤볼 테마파크가 건설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경찰에게 적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들 특이하게도 얼굴에 블록 장난감으로 유명한 레고 머리를 달고 있는데요. 합성 사진 같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무리에타시 경찰이 공개한 머그샷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이 범죄에 연루된 이들의 신원을 경찰 공식 SNS에 공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기존의 머그샷 대신 이런 방법을 쓰게 된 건데요. 하지만 세계 최대 블록 장난감 회사인 레고가 최근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지 말라며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레고 머리가 지나친 범죄자 보호에 악용된다며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어 이런 머그샷은 조만간 사라질 것 같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는 2년 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옛 군용 수송기 안토노프 2호 무리아로 알려졌는데요. 무게 285톤, 길이 84m에 달했던 이 비행기보다 더 큰 비행기가 곧 등장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지난주 초대형 비행기 윈드러너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혀 화제입니다.
이 비행기는 동체 길이가 무려 108m로 시내버스 10대를 일렬로 붙여놓은 것과 비슷하다는데요. 제트 엔진 4기를 장착해 시속 734km로 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데 아쉽게도 여행객을 태우기 위한 건 아니고요. 풍력 발전기에 장착하는 날개를 육상 목표 지점으로 옮기기 위한 용도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로선 도로 사정상 길이 100m짜리 초대형 풍력 발전기 날개를 옮길 방법이 거의 없다는데요. 하지만 윈드러너가 완성되면 거대한 풍력 발전기 날개를 동체 안에 넣고도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 발전 단지를 지구상에 얼마든지 신속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최근 영국의 한 매체가 소개한 화제의 인물 파빈 사우타입니다. 이 여성은 먼저 머리카락이 다 빠져 텅 빈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공개했는데요. 이후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탈모 부위가 싹 사라진 모습을 선보였는데 이 같은 변화가 단 6주 만에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 비결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명상, 두피에 자극을 주는 롤러기구 사용, 그리고 직접 만든 오일을 꼽았는데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도구와 오일을 통해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머리카락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베갯잎을 자주 갈아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탈모 개선의 비결을 공개한 여성의 영상은 3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실제 따라한 뒤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일부 사람들의 후기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인형 아닌가요? 최근 중국 산둥성의 한 경찰 캠프 행사에서 공개된 생후 6개월의 경찰견입니다. 이름은 푸자이, 짧은 다리와 작은 몸집이 특징인 코기 품종인데요. 보통 경찰견의 품종은 셰퍼드와 로트와일러 같은 중대형 견이지만 푸자이는 짧은 다리를 이용해 차 밑을 수색할 수 있고요. 건물 안 좁은 곳도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하네요. 일정 기간 추가 훈련을 거친 뒤 곧 정식으로 임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재린의 더 인터뷰에서는 미국 생활에 완벽 적응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와 야구 이야기부터 결혼 계획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바람의 손자, Grandson of the Wind,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카메라 보고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 지나신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어요. 좀 어떠세요? 적응 잘하고 계세요? 네, 뭐 팀원들하고 적응도 끝난 것 같고 또 야구적인 거는 아직도 제가 더 배워나가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팀에서 생활하고 지내는 거에 있어서 적응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좀 친해진 동료나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한 명 꼽기는 좀 그렇고 그냥 모든 선수라고 다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네. 좋아요. 좋아요. 좀 야구 관련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한국에서는 3번 타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3번 타자로 플레이하셨는데 이제 1번 타자 리더풀로 플레이하시면은 부담감은 좀 없으신가요? 원래는 제가 이제 처음 한국에서 루키로 시작했을 때 원래 1번 타자로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3번을 치기 전까지 1번은 쳤던 타순이어서 뭐 크게 막 부담되거나 그런 건 없고 사실 경기를 시작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자리인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런 중책이 저한테 주어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이자 매제인 고우석 선수랑 곧 만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세요. 내가 너는 반드시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누시고 하는지.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너는 잡는다, 너는 뭐 안 잡는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럴 겨를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이제 저희는 첫 시즌이고 지금 여기서 적응을 잘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뭐 너는 잡고 못 잡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좀 이정우 선수의 일상 관련된 얘기도 궁금해요. 좀 경기가 없거나 훈련 없으실 때는 뭐 하고 지내세요? 근데 훈련이 맨날 해가지고 지금 훈련 여기 와서 쉰 게 이틀밖에 없거든요. 딱 이틀 쉬었는데 네. 그때 그 통역 형이랑
그냥 나가서 밥 한 번 먹고 점심만 먹고 저녁은 또 집에서 먹었고.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예 안 나가요. 밖에를. 집에 있는 거 좋아하세요? 그냥 집에만 있어요. MBTI가 뭔지 여쭤봐도 돼요? 저 ISTJ입니다. 아니시군요. 네. 그러면은 미국 오신 지 이제 됐는데 좀 통역해 주시지만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계세요? 아니요, 영어 공부 따로 하고 있진 않고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무슨 말 하는지는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건 아직 좀 힘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으실까요 혹시? 헬로우죠. 네, 굿모닝. 그렇죠. 중요하죠. 네. 네. 아무래도 또 김하성 선수와 또 친하시잖아요. 이렇게 경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하시나요? 그쵸. 그 형이 그래도 미국에서 저보다 먼저 경험이 있고 또 경험도 많고 또 제가 나오기 이전에 이제 최근에 한국 선수 중에서는 하성이 형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저랑 워낙 친하고 해서 제가 뭐 물어보면 그냥 다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여성 팬들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결혼이요? 네. 뭐 저도 뭐 사람이니까 언젠간 결혼을 하게 될 텐데 당연히 결혼에 대한 생각도 있고 또 좀 빨리 이제 막 이렇게 등 떠밀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게 이때가 좋은 때다라고 싶으면은 그때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에 LA 쪽 오시면은 현지 분들 많이 계시는데 LA 쪽도 한번 언제 뭐 놀러 오시거나 경기하시거나 제가 작년에 한번 LA에서 한 3주가량 그 스프링 트레이닝 들어오기 전에 훈련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LA 뭘 얘기해야 돼요? 지역을 얘기해야 돼요? 좀 다운타운 같은 거는 좀 저랑은 예상과 달랐다. 네. 너무 복잡하고 저는 LA지만 좀 밑에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좀 더 저랑 맞았던 것 같아요. 좀 조용하고 사람 없고 좀 너무 다운타운은 너무 좀 기빨려가지고 좀 가끔 그냥 한 번씩 가는 건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미주 팬들에게 한마디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부터 이렇게 미주에 계시는 팬분들 앞에서 뛰게 되어서 매우 설레이고 또 영광스럽고 팬분들께서 많이 저를 응원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플레이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막판 유세전을 펼치는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20대 딸 명의로 10억 넘게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안산갑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편법 대출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5년 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입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일제 강점기에 그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 상대로 를 했었을 테고. 수원 화성에서 풍수 이야기를 하며 한 이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여인의 젖가슴의 자리고, 그래서 이 자리는 박 전 대통령과 종군 위안부를 비하했다는 비판에 김 후보 측은 확인된 바는 없지만
역사학자로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우리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성을 여성 신체에 빗댄 데 대해선 풍수가 견해를 인용한 것이라며 여성 비하, 성희롱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20대 딸이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난 안상갑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편법 대출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금고를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듭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는 범죄 의혹을 받는 피의자라며 민의를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따른 후보 자격 논란에 여야 모두 총공세를 펼치는 한편 내부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주요 정당들 공약을 점검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거대 양당이 나란히 내놓은 철도 지하화 계획과 함께 일자리 분야 공약을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상철로는 도시를 사실상 둘로 쪼개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교통체증과 소음을 유발해 주민 불편이 큰데요. 이 거대 양당은 모두 철로를 지하화하고 이에 따라 새로 생기는 부지를 공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시끄럽죠. 시끄럽지. 땡땡거리기 전에 이만큼 뛰어왔을 때 반쯤 뛰었는데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할 때 그때 죽겠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역을 선별한 뒤 노후 구도심 정비와 철도 지하화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철도와 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예외 없이 모두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가 목표의 공감성과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봤습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 등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공약의 구체성 부문에선 두 정당에 모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국민의힘은 철도 부지 상부를 개발한 수익으로 예산 50조 원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부에 의한 개발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빈집 많고 할 텐데 전 조건이 뭐냐면 상부 구조를 개발할 만큼 수요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전국 철도를 모두 지하화하겠다는 민주당은 예산 80조 원을 국유 재산 출자로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당장 생색을 낸 후에 부담도 안 하겠다. 이익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게 많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채권 발행한다든가 민자화 유치하게 되면 나중에 비용을 부담할 때는 미래가 부담할 거란 말입니다. 일자리 분야에선 국민의힘은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은 스타트업 임대료 지원 사업을, 녹색정의당은 청년 고용 의무 할당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의사들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을 낙선시키겠다며 정치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요구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특정 직역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자는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대신 의사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나쁜 정치인은 낙선시키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그 국민들한테 이 사람은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는데 굉장히 그동안 힘들게 했던 분들입니다. 라고 적극 설명을 하라. 이번 사태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며 2,000명 증원 고수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게임을 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복귀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시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저한테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정부와
여당에 해야 될 그리고 용산에 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파업, 정권 퇴진이란 말까지 꺼내며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당선자는 본인이 2만 표 이상을 얻어 의료계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의협 내부에선 걱정하는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지나치게 강경한 투쟁 방식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분위기는 물론 투쟁보단 비상 경영에 나선 병원 재정 같은 의료계 현안부터 해결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같은 시각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거듭 요청하면서도 의료개혁을 굽힐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건과 관련해 ILO가 우리 정부의 의견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공의협의회가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 정부는 의견 조회일 뿐이라고 평가한 반면 전공의 측은 ILO가 사실상 개입을 시작한 거라고 의미를 뒀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3월의 마지막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